다시 이제 판결로 와서 을은 갑에게 1억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받아냈어. 그렇지? 그럼 이게 확정이 됐어. 확정이 안 됐어도 1심 판결에 보통은 2랑 2항은 소송 비용은 뭐 피고가 이게 완전히 원고가 승소했으면 피고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가집행이라는 게 우리가 집행법에서 배우지. 요 3항에 이렇게 주문, 판결문 주문, 원고의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게 판결문의 결론으로서 주문인데 이렇게 돼. 가집행이 붙어서 집행을 하든지 확정돼서 집행을 하든지 하는 단계가 이제 집행법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있으면,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게 소송을 마무리하는 소송 종료효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집행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다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이걸 그러니까 찢어버리는 어떤, 그래서 다시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 예컨대 원고가 승소했는데 누가 이거 무시해버리면 황당해지냐면 피고가 나름 싸워서 지가 지고 나서 이 결론을 다 무시해버리면 안 되겠지. 국가가 내려준 판단에 대해서 이제는 수용을 해야지. 한편 원고 입장에서는 기각됐다고 전제했을 때 원고가 이거 무시하고 다시 1억 원 사건을 문제 삼으면 안 되겠지. 그런 것을 기판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판력. 근데 이 기판력이라는 효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상대적 효력이다.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이다. 218조 1항에 그런 말이 있어. 판결의 효력,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데 이 판결은 어디 거를 반영한 거야? 변론을 종결한 때에 갑을간의 승패를 해준 건데, 변론 종결이 된 뒤에 승계한 사람이 있을 때, 즉 갑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했다든지 또는 을이 이쪽이 또 다른 제3자가 채무를 승계했다든지 했을 때 판결문은 어디 단계의 상황으로 갚아야 된다고 해줬냐면 변론 종결 시점을 전제로 해서 내려준 건데, 변론 종결 뒤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218조 1항의 앞문장으로 보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면 을이 갑한테 미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는 병한테 넘어가 있어. 채권 양도로 원고 측의 채권이 넘어가 있든지, 예컨대 채무 승계가 있어서 인수가 있어서 병으로 피고 측의 지위가 넘어갔다든지. 근데 판결문대로는 병한테 갈 수가 없어. 병한테 너 갚으라라고 판결문에 따른다면 을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넘겨받은 거는 판결문에 반영할 수도 없어. 만약에 이게 변론 종결 전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판결문에는 그게 반영돼서 나왔을 거야. 그게 1학기 때 배운 뭐야? 소송 도중에 승계가 있을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 절차를 중단시키고 수계가 이루어져서 판결문에 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승계가 언제 이루어졌어? 변론 종결 뒤에 있게 되니까 판결문에 나올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 사람들 그럼 열애시키냐?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 변론 종결 뒤에지만 뭔가 연관이 있는 그 병한테 이것을 이어줘서 판결의 효력을 생기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 판결문을 갖고 집행을 갈 때는 을갑인데 병한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럼 집행을 갔을 때 판결문에서는 을이 갑한테 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병이 승계인이 맞다면 병한테 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승계 집행. 그게 어제 잠깐 말해줬던 거지.
그것 때문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때문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저녁 때 집행법 시간에 연결돼야 돼. 그래서 한편 주관적인 문제 말고 시적 범위라는 문제가 있어. 이 판결은 어디 시점에 가타부타 얘기를 해주고 있어? 역시 변론 종결 시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변론 종결 시점의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럼 변론 종결 뒤에 상황은 이 판결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 변론 종결 시점까지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변론 종결 뒤에 갚아야 되는 내용을 갚았는데 원고가 무언가 이유 때문에 갚았으면 끝나야지 이제. 근데 원고가 이 받은 것은 이 판결문 내용 건으로 받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건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너 왜 이 판결문들 안 줘? 피고는 판결문에 따라서 줬다고 생각해서 줬는데 하여튼 원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집행이 들어왔어. 그럼 이쪽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만큼 줬는데 왜 집행이 들어왔지? 라고 하는 것을 방어를 펼쳐야 되는 제도가 있겠지. 누구 말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고는 1억 원 받은 것은 딴 건으로 받은 거지 이 판결문에 따른 걸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피고는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 변론 종결 전에 줬다는 얘기는 지금 그건 다툴 수가 없어. 기판력 때문에. 판결문에서 주라고 한 것에 반하는 다툼을 할 수 없지만 판결문이 나타내줄 수 있던 시점을 지난 변론 종결 뒤에 변제 같은 게 했다면 더 이상 그 판결문 극단적으로 보면 찢어버리고 끝나면 돼. 해결된 거야. 그런데 이쪽 원고는 무언가 때문에 그 돈은 이거 받은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고 급기야 집행이 들어왔어. 판결문대로라면 줘야 돼. 그치? 근데 판결문은 언제 시점까지에 반영해서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냐면 변론 종결 시 기준으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뒤에 갚았다고 얘기해. 이 사람은. 그 뒤에 이 내용대로 줬다고 하고 원고는 딴 건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무시하고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소송을 내서 자기가 나 억울하다. 판결문에는 내가 주라고 돼 있지만 그 뒤에 내가 줬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뭐라고 그랬지? 집행법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해줬어? 소송법에 나와. 청구 이의소. 어제는 뭘 가르쳤냐면 제3자 이의소 이의하는 건데 자기 소유물인데 집행 채무자 재산이 아닌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3자 이의소. 그 이의소에 있어서 청구에 대해서 반격하는 거야. 용어를 그렇게 불러. 청구 이의소를 을이 내서 갑의 집행을 저지해야 돼. 그런 소송을 청구 이의소송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청구 이의소송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승계 집행문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되는 거야. 아직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다음 민사소송법 시간에 마저 하고 그래서 미리 촉박은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때 집행법 시간에 다시 민사소송법을 승계한 민사집행법 수업을 하도록 하겠어. 됐어? 질문. 수고했어. 감사합니다.